시간에 했던 거 연장선이어서 아마 개념 설명은 되게 짧을 거예요. 소영이랑 가영이는 그냥 푸시면 돼요. 따로 설명해 줬으니까 알겠지? 일단 개념, 그러니까 그걸 왜 하는지는 진짜 알겠지? 둘이 알겠지? 두 점과 직선 사이를 전 시간에 배웠어요. 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일자로 내렸을 때 요 직각인 요만큼의 거리를 구하는 거를 우리 전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치? 근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 평행한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거야. 그러면 우리 그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점에서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하나, 둘, 세 개 중에 두 번째 거를 잰다고 알려줬었잖아, 그치? 전 시간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직각이면 두 번째 있는 거리를 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위랑 아래랑 다른 건 뭐냐면은 여기는 점에서 일자로 내린 거고 여기는 선에서 일자로 내린 건데 이 위에 있는 선도 어느 일정한 이 점을 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왜냐면 이 직선이라는 거는 그냥 직선을 지금 그었는데 얘는 다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꼴이야, 알겠죠? 얘 직선의 방정식도 어느 일정한 점을 지날 때 이 일정한 점이 이 점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어느 점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임의대로 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점의 거리를 쟀을 때 이 점을 찍었을 때는 이 거리를 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점을 찍었을 때는 이 거리를 재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 거리랑 이 거리는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하기 편하게 일정한 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4x 3y는 0이 있고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이 있을 때 얘와 얘를 구할 거야.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x나 y에 아무데나 0을 갖다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은 0이 아니라 1이나 막 분수 같은 걸 갖다 놓으면 내가 여기서 계산할 때 절대값 위에서 x 대입을 해서 또 숫자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장 편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지우는 방법은 x나 y가 0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쌤도 그냥 구할 때 이렇게 풉니다. x가 만약에 0을 넣었어. 여기다 0 넣으면 y는 몇이 돼야 돼? 똑같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일정한 점이 0,0을 지날 거예요. 그러면 얘와 0,0과 얘의 거리를 재는 거니까 여기 개수 하면은 전 시간에 그냥 했으니까 빠르게 계산할게요. 4제곱과 3제곱 둘이 더하면 16 더하기 9니까 5분의 자,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으면은 절대값 오니까 여기 거리는 1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거 14번 볼게요.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x랑 y 아무 데나 0을 넣을 건데 이 네 개 다 넣을 거예요. 네 개 다 넣었을 때 상수가 뜨는 게 제일 편해요. 지금 위에 게 좀 더 편합니다. x에 만약에 얘에다가 0을 넣으면은 2y-2가 0이니까 y는 1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좌표점 0,1을 지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승이 위해서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있는 거의 제곱 그다음 루트 씌워놓고 분의 0,1을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절대값 씌워서 0은 0, 1이면은 2 더하기 11 절대값이니까 여기는 9 더하기 4 루트 13 분의 여기 절대값 13이니까 13 따라서 유리하시면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죠. 13번 적어주세요. 다음에 16번 볼게요. 16번은 왼쪽과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데 주목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위아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 0,-1를 무조건 지날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꼴, 즉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골로 만들어 준 다음에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잴 거예요. 여기는 y만 이해하면 되니까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랑 0,-1의 거리를 재주면 제곱 해주면 10 루트 에다가 여기다가 갖다 대입만 해주면은 1 더하기 4의 절대값 루트 10분의 5니까 이제 유리화만 해주면 되겠죠. 보시면 2분의 루트 10. 다 적으셨으면 182쪽에 14번 볼게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푸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서. 자, 그리고 유형 105번에다가 맨 위에다 별표 쳐주세요.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제 거의 패턴을 돌았으니까 알 텐데, 앞에 거랑 지금 뒤에 거의 차이를 잘 살펴보세요. 앞에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하면 기말고사가 좀 더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1학년 때. 자, 14번 볼게요. 자, 이 세 직선의 함수를 줬어요. 이 세 직선의 함수를 준 상태에서 여기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자, 일단 여기가 0,0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4 여기가 4 이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요 거리 구하고 이 거리 구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여기를 직각으로 뒀을 때 그러면 나는 이 거리만 재면 되거든. 왜냐면 이 거리는 재는 거는 얘하고 0,0만 거리를 재면 되는 거니까 일단 높이부터 재고 그러면 갈게요. 얘는 왼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으로 얘와 0,0의 거리는 루트 2분의 0, 0이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4로 루트 2분의 4니까 여기 2루트 2가 될 거예요. 이 길이는 2루트 2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교점 찾아야 돼요. 자, 요 점과 요 점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요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연립 방정식으로 y는 3x고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해주면 여기서 4x가 4니까 x는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1, x의 1이면 3이니까 3이 나올 거고 여기는 네모칸 친 거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 할 겁니다. 다시 2분의 1의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넘기면 2분의 3x가 4니까 x는 3분의 8이네요. 3분의 8, 우리가 3분의 8이면은 3분의 4. 다시 얘하고 얘의 점과 점 사이 거리 문식으로 길이를 잴 거예요. 여기서 얘 빼고 제곱 3분의 8에서 1 빼면 3분의 5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에서 3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5. 얘가 루트 씌우니까 여기는 9분의 50 루트 여기는 3분의 50, 5, 25, 루트 2
얘가 2편의 길이가 되지. 요 길이는 3분의 5 루트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만 해주면 답이겠죠. 이 약분하고 해주면 3분의 10. 시간이 뭐? 3분의 제곱하면 9분의 25, 9분의 25. 둘이 더하면 9분의 50. 됐어? 적으면은 수업 뒤에 거 나갈게요. 다음 거 185쪽 할 거니까 185쪽 펴주시면 돼요. 시간이 안 되는 거 있어? 이거 안 되는 거 있어? 다 이거. 이따 갈게. 185쪽 볼게요. 얘들아, 원이 뭘까? 별이 없는 도요. 초등학생 답변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도 얘들아 원이 뭐야 하면은 정확히 정의를 내리거든요. 원이 뭐예요? 동그라미로 죽여버리거나, 알겠지? 원은요, 쌤 봐봐. 한 점이 있죠? 컴퍼스 생각할 거야. 컴퍼스 다 알지? 얘들아? 컴퍼스 생각하면 돼. 원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모임이에요. 뭔 뜻인지 이해되세요? 자, 봐봐. 한 점을 꼭 줄게요. 다음에 이 거리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만큼의 거리와 이만큼의 거리를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들이 계속 다 모이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점이 많이 모이면 뭐가 돼요? 선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이은 게 이거를 쭉 이으면은 이러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뭐 할 거냐면 이 일정한 점을 A, B라고 볼 거예요. 좌표 평면 내에서.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일정한 거리를 그냥 반지름 R로 둘게요. 그리고 여기 처음으로 왔던 이 자리에 X점들을 X1, Y1 이렇게 둘 거고요. 다음에 여기를 X2, Y2 이런 식으로 쭉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점들을 다 통틀어서 서영아 봐야 돼. 다 통틀어서 그냥 X, Y라고 볼 거야. 그러면 그냥 이 점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하는 거를 X, Y라고 볼게요.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앞선 단원에서 배운 건 뭐냐면은 평면좌표에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 x 좌표에서 x 좌표 빼기 빼고 제곱 더하기 y에서 y 좌표 뺀 다음에 제곱을 에다가 루트를 전체 씌우면 그 거리 일정한 거리인 r이 나온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양변을 제곱해주면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읽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원방의 표준형입니다. 자, 표준형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일단적으로 원의 중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원의 중점의 좌표는 여기 나와 있는 부반대인 a, b가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까지 알 수 있지.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는 r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대충 살펴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은 1이 있어요. 자, 원의 중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 2,3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반지름은 1의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1이 되는 게 뭐예요? 1이죠, 그렇지? 그래서 반지름은 1입니다. 쌤! 1의 제곱해서 1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 1을 안 하시나요? 자, 반지름의 길이라서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r은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r이 0이 되는 순간 점이 됩니다. 1이 아니라 도형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고요.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고 볼게요. 원점이라는 거는 얘는 0,0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 때 넣을 때 A에 0을 넣고 B에다가 0을 넣을 거예요. 굳이 내가 근데 계산해서 수학에서 x-0을 할 때 x 빼기 0이라고 적지 않고 그냥 x라고 적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내가 공식에다가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쓸 건데 굳이 마이너스 0을 안 쓸 건데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원점에서의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 거고 우리는 표준형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있을 때 왼쪽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질문을 이런 걸 할 때가 있는데 쌤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5가 나왔어요. 자, 일단 이것만 보고 가자. 이거 원의 중심의 좌표는 3,-3이지, 그치? 그리고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5가 아니라 루트 5예요. 알겠죠? 뭔 뜻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여기에 2가 붙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가 붙어요. 쌤, 이거는 어떻게 푸나요? 못 풉니다. 알겠죠? 여기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다르잖아요. 만약에 다르면 그거는 원이 아니라 타원이에요. 타원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니들이 잘못 푼 거예요. 알겠죠?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알겠지? 타원은 나중에 고3 때 가서 배워요. 그때 가서 배우는 거라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는 없으니까 개수가 다르면 그냥 다시 푸시면 돼요. 근데 다시 풀어도 안 된다. 그럼 들으세요. 알겠죠? 뭐가 틀렸는지 봐주거나 아니 문제 속에서 그런 거는 원의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니까. 자, 1번의 답이 얘입니다. 일단 1번의 답은 중심은 2,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겠죠. 시원아 이거 다 적었어? 이거 어려워 얘들아. 잘 들어 처음부터.
6번 볼게요. 중심이, 아니 6번 보면은 중심이 6, 마이너스 5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1이에요. 이거는 원의 방정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x좌표가 6이니까 x에서 x좌표 빼주고 전체 제곱 더하기 y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y에서 y좌표 빼주고 전체 제곱에다가 반지름도 제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보겠습니다. 중심이 1,5고요. 점 5,2를 지나는 원이래요. 자, 봐봐. 그림을 그려주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5가 되는 거고 여기 점 어딘가, 이 선 어딘가에 5,2가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없는 거, 원의 방정식을 쓸 때는 원의 중심의 좌표하고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없는 거는 중심의 좌표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따로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면 나오겠지. 5에서 1 빼면은 제곱 16, 여기서 빼면은 3이니까 9, 거리 루트니까 반지름 길이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중심이 1,5니까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5의 전체 제곱은 5 라고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었지, 그치? 뭐라고 쓰라 했어? 여기다가 25 이렇게 쓰라 했죠. 반지름 제곱해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은 처음에만 잘 해주면 아마 이해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186쪽 볼게요. 186쪽에 문제로서 개념을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2,3과 4,5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이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 점이 4,5라는 거예요. 양 끝점이라는 거는 얘네를 일자로 쭉 그었을 때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을 짜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처음부터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양 끝점이다 보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 될 거야.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4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알아서 하세요. 1,4랑 얘랑 거리를 재든 아니면 4,5랑 마이너스 2,3의 거리를 재든 2로 나누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대부분 그냥 이거를 재거든요. 여기서 먼저 재면은 빼면은 제곱 36 빼고 제곱은 2니까 4 루트니까 여기 루트 40 여기는 2루트 10으로 얘는 지름의 길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에서 x좌표 빼고 중점에 x좌표 빼고 더하기 y에서 y 중점의 좌표 빼고 제곱 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다시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이거는 이따 설명하고 차례대로 이렇게 저쪽으로 할 거예요.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쪽에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지금 특이점이 발생한 건 뭐냐면은 원이 얘는 x축에 접하고 있고 얘는 y축에 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얘가 3,2가 나왔으니까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을 거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재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재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자로 내려가지고 요 길이를 재는 방법이 있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 어차피 여기 직각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3일까 2일까 얘들아? 그치. 2가 되겠죠. 2. 그래서 이쪽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될 거예요. 여기 2의 제곱이라 적어놓을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x-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5의 전체 제곱은 얘도 똑같아요. 이 거리를 잴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가서 이 거리를 잴 수도 있습니다. 얘도 직각이니까 이 거리는 4일까 5일까? 그리고 얘는 4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4의 제곱 이렇게 올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은 x축과 접하면은 생각 봐야 돼. x축과 접하면 y축의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고요. 다음에 y축과 접하면은 x축의 좌표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본다면은 자, 이 원 4개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들의 각각의 중점의 좌표를 다 쓰라고 하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하면 돼. 사보면 여기는 이만큼의 길이가 r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r이니까 여기 중점의 좌표는 r, r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r이고 r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r, r 여기는 마이너스 r, r 여기는 r,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짤 때는 이거 하나만 볼게요. 1사분면에 있는 1번 원만 1번 원의 같은 경우는 x-r의 전체 제곱 플러스 y-r의 전체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여기를 이제 문자화 시켜주면은 여기를 쌤이 a, b라고 둘게요. 됐어요? 이제 a, b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 y-b의 전체 제곱 얘는 뭐가 되냐? b제곱이 된다고. 됐어요? 이거를 여기도 똑같이 a, b로 바꾸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여기는 a제곱이 되겠지? x좌표니까. 이게 지금 쌤이랑 지금 개념 설명하면서 문제를 보고 이렇게 푸는 게 지금은 쉬워 보이는데 혼자 막상 답답 들으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면은 그리세요. 그러다 니들이 알아서 반지름을 찾고 대신에 시험 시간에는 못 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니까. 그리고 하면은 문제 잘 읽어. 23번 보자. 23번. 자, 다음 점을 중심으로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그럼 중점의 좌표는 1,2니까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일까 4일까? 1. 4죠. x축에 접하면은 y좌표에 있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된댔어요. 그쵸? 이 그림이다. 이 그림. x축에 접하면. 무슨 됐니? 27번 볼게요. 3,4니까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4의 전체 제곱은 9일까 16일까? 여기는 9가 되겠죠. y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볼게요. 188쪽이에요. 31번 보면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2,2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도 또한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2 중점의 절도 이게 y-2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4 이렇게 되겠죠. 특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도 이따가 풀 시간 드릴게요. 자, 189쪽 볼 겁니다. 189쪽을 보면은 개념 73번의 오른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굵게 크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다 밑줄 쳐놓고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적어주세요. 서영아, 189쪽 개념 73번 오른쪽이라가. 서영아, 수업할 땐 들어. 알겠지? 개념 설명하는 건. 얘가 일반형이고 아까 선생님이 이거 적어줬지 이거. 칠판 한번. 얘 아까 적어줬던 거 기억나? 얘 뭐라고 했었지? 표준형이라 했었지, 그치? 근데 너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반형이랑 표준형을 들었던 거는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언제 들어요? 들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중3 때 배워요. 중3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2차 함수할 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있을 때 위에 걸 일반형, 아래 거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오는 거는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치면 돼요. 그쵸? 얘는. 그리고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가는 거는 얘를 그냥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원의 방정식도 똑같아요. 일반형과 표준형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일수분해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랑 전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로 안 하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얘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플러스 3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는 0 여기까지 올 거야. 그런 다음에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4는 0 이렇게 올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표준형, 일반형이에요. 얘가 표준형이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개념 73번을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괜찮은데 여기 ax, by, c가 붙어 있거든. 여기서 책에서 의미하는 a, b, c 있죠. 대문자를 적혀 있는 거. 이건 다 상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일반형인데 다시 얘를 이렇게 어떻게 고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를 쓸 겁니다.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면은 상수 몇이 필요해? 1차식 개수 반의 제곱이니까 반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써주고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6y 반의 제곱은 9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지막 상수 플러스 4 써주면 0 얘랑 얘만 완전 제곱식 써줍니다.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상수 계산 너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9 이항하면은 얘는 9 해가지고 이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 된다는 거야? 반지름 길이 몇이니까 3이지 3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44, 45번 풀어볼게요.
요거 개념 설명하고 잠깐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51번을 볼게요. 51번을 보기 앞서서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은 원해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R의 제곱, 즉 이 R이라는 수는 반지름을 의미하잖아, 그치? 반지름을 의미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죠. 만약에 반지름이 0이야, 그건 원이 아니라 뭐라고? 점이 돼요, 그냥 점.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점도 아니고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쪽에 오는 이 상수 자체가 0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원이 되는 전제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51번은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일단 x만 1차식의 개수였으니까 얘만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요. 6x 더하기고 마이너스 9 더하기 y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만 완전 제곱식을 해주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9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전제 조건 말했었지.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0보다 무조건 크라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k는 9보다 작으면 되겠죠. 답이 됩니다. 밑에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그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풀어주세요. 지금부터. 알겠죠? 185쪽부터 189까지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풀어주세요. 교재 190쪽 뺄게요. 쪽에 3번 볼게요. 3번 보면은 지금 x-1의 전체 제곱이랑 y 플러스 3 전체 제곱이랑 11인데 여기에 중심과 같고 2,-1을 지난대요. 중심이 같다는 건 반지름이 다를 수 있다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을 r 제곱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이 원이 2,-1을 지난대요. 여기다 2 넣고 마이너스 뺄게요. 2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4니까 5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쓰면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5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지금 1, 2, 3, 4, 5번에 있는 좌표점들 보이세요? 갖다 다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서 노가다 띈 다음에 찾아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얘는 필기해주세요. 적으셨으면 6번 볼게요. 자,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얘를 3대4로 외분하는 점을 지금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얘를 일단 처음에 1대2로 내분하는 점 P라고, 얘는 Q라고 볼게요. P점은 2 더하면 3분의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1, 2 곱하면은 10이니까 9, 3분의 마이너스 2랑 2니까 0이네요. 다시 쓰면은 3,0. Q점 구할게요. Q점은 여기를 3대4로 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6, 4니까 마이너스 10. 다시 쓰면 23,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의 중점이 곧 뭐가 된다는 거야? 원의 중점이 된다는 거지, 그치? 중심은 좌표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3,5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요번에 이렇게 재볼게요. 반지름에 이게 한 방에 되려고 빼고 제곱은 100 더하기 빼고 제곱 25 루트가 x-1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5의 전체 제곱이 125. 어? 125 어디서 튀어나온 이거 제곱. 얘랑 얘가 어디서 나왔냐고? 얘하고 얘 거리. 수업할 때는 내용 같은 거 다 들으세요. 하나라도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야? 난 아니까. 난 알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 한번 7번 볼게요. 7번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이제 원의 중심을 잡고 갈 겁니다. 자,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A, B, C로 측정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대충 여기가 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내가 원의 중심의 좌표를 임의에 A, B로 둔다면 P점을 얘네들 각각의 거리는 세 개의 거리는 다 똑같은 거겠지, 그렇지? 이해되세요? 얘가 다 반지름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추천하는 방법이긴 한데 원의 중심이 나오고 반지름이 나오면 그냥 표준형을 갖다가 때려 박으면 끝나요. 근데 세 점을 지나는 세 점을 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을 다 갖다 넣은 다음에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제일 원래는 정수입니다. 정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지금 이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네 교육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을 3개짜리로 하는 게 사라졌어요. 아예 없어져가지고 이걸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언제 쓰냐면은 여기가 지금 2,2, 4,0, 6,0인데 0, 몇이 나오면 이걸 써도 돼요. 왜냐하면 0, 몇이 나오면 0,